자, 우리는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절대부등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절대부등식을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절대부등식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최대 최소에 활용되는 절대부등식은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두 개를 열심히 활용하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먼저 산술평균부터 얘기를 해보죠. 산술평균은 두 수의 산술평균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이죠, 그죠? 평균은 그냥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영어 90점, 수학 100점을 받았다면 두 개의 평균은 95점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린 평균이라고 하면 산술평균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평균은 산술평균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하평균도 있어요. 그럼 기하평균은 뭐냐면 두 개를 곱해놓고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해놓고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얘랑 좀 느낌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누는 거고 두 개를 곱해서 2차가 됐으니까 루트를 씌워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기하평균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실제로 쓰는 건가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별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인기 1집 제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음반을 내는 거니까 한인기 1집을 처음에 10,000원에 팔았습니다. 만 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저게 잘 팔려서 값을 2배로 올렸어요. 값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럼 2배로 올리면 값이 얼마가 되냐면 20,000원이 되겠죠, 그죠? 20,000원. 이때도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번에 4배로 올렸습니다. 2배로 올린 상태에서 4배로 올렸습니다. 4배로 올리면 얘는 80,000원이 되겠죠, 그죠? 80,000원이 되겠죠. 자, 물론 이때는 잘 안 팔리겠죠, 그죠? 뭐 한인기 1집에 무슨 그게 있을 수도 있죠. 무슨 사인회? 사인회, 팬 사인회? 쿠폰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도 이렇게 안 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럼 저는 두 번에 걸쳐서 가격을 올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2배를 올렸고 다음에 4배를 올렸으니까 그럼 평균 몇 배 올렸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평균 2배랑 4배니까 2 더하기 4 나누기 2를 해서 평균 3배, 산술평균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3배씩 2번 올리면 자, 10,000원에서 3배를 올리면 얼마가 되죠? 30,000원이 되죠, 그죠? 3배를 올리면 30,000원이 됩니다. 30,000원.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3배를 올리면 얼마가 되냐면 90,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90,000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평균 3배를 올린 것과 실제 결과가 맞지 않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율로 변하는 문제들은 기하평균을 사용하는데요. 자, 기하평균 두 개를 곱해서 2랑 4랑 곱해서 루트를 씌워줘서 루트 8이라는 기하평균을 얻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자, 루트 8배를 올리면 루트 80,000원이 됩니다. 루트 80,000원. 또 여기서 루트 8배를 올리면 두 개 곱해서 80,000원 나오죠, 그죠? 80,000원 나오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몇 배, 배율로 옮겨가는 문제는 평균 몇 배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산술평균을 쓰는 게 아니라 기하평균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년간 몇 퍼센트, 평균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평균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건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하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기하평균은 쓰는 겁니다. 실제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두 수의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는 두 개의 기하평균 루트 AB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게 절대부등식이라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계산하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도 2배, 4배, 두 개의 산술평균은 3인데 두 개의 기하평균은 루트 8이죠. 그래서 3은 루트 8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절대부등식을 하나 던져주면 이게 맞는지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줬는데 하나의 예가 이게 맞다고 해서 전체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럼 얘를 증명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처음에 그냥 두 개 빼보는 거예요. 빼요.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A가 B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루트 같은 게 보이면 제곱해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곱해서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가끔씩 나눠보는 방법도 있어요. B분의 A. 나눠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나눠서 B분의 A를 계산했는데 1보다 크면 자, 공통적으로 전부 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부등식을 증명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빼본다, 제곱해서 빼본다, 혹은 나눠본다. 요 셋 중에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증명은 자, 루트가 보이니까 제곱해서 뺄 겁니다. 제곱해서. 자,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기하평균 루트 AB의 제곱을 이렇게 뺄 겁니다. 자, 요거 제곱을 하게 되면 분모 4가 되고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A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AB니까 통분하면 얘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4AB가 되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AB가 남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자, 4분의 얘는 A-B의 제곱으로 묶일 테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참이 되겠죠. 그죠? 맞죠? 증명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증명하고 난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1때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증명은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자, 그러면 요 절대부등식을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한번 해보죠.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빼먹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술평균은 A, B의 부호에 관계없지만 기하평균은 루트 안에 들어가죠. 그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기하평균은 A, B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평균을 구하니까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보이는 A, B는 양수여야 돼요. 양수. 그럼 양수 A, B에 대해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1때 성립한다 라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A랑 B랑 같으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녀석을 변형해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요 일을 이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렇게 쓰고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1대 그러니까 양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이렇게 변형한 공식을 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흔히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줍니다. 원래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맞는데 분수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를 올려서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A가 0보다 크고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 요 A 플러스 B를 우리가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게 바로 절대부등식 중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한번 해보죠. 어디다 써먹느냐?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어디다 써먹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예. 자, 양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8일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최대값을 구하세요. A 플러스 B가 8일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쓰는지 어떤 느낌을 받아주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양수란 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합 또는 곱이 주어져 있을 때 다른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경우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적극적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 그 다음에 합, 곱 이런 녀석끼리 들어있으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주면 된다고요. 자, 보시죠.
산술기하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두 수의 합은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거였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A 플러스 B가 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8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8 2 루트 AB라고 쓰면 요거 나눠주고 양변 제곱하게 되면 16 이렇게 되면서 A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16은 아무리 커도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A, B의 최소값은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곱의 무슨 값을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이럴 때 쓰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그냥 일반적인 예예요. 자, 그럼 요 녀석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모든 절대부등식에서는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은 A랑 B랑 같을 때니까 A 플러스 B가 8이기 때문에 단 등호는 A랑 B랑 같고 얘가 4일 때 A, B가 4일 때 두 수의 곱의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예를 몇 개 들어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다시. 양수란 조건이 붙어있고 합이 주어져 있거나 혹은 곱이 주어져 있을 때 합곱에 관련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만약에 합이 주어져 있으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곱이 주어져 있으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합곱에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